안녕하십니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고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조금 바뀔 겁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정책을 활용해서 한국과 일본, 대만을 벗겨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지만 한국은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미국은 일본과 대만의 전시 경제 체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때입니다만 대만의 계엄을 권고했습니다. 기시다 사임의 비밀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좀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길성 교수가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한국과 일본이 알래스카 이제 가스관 참여 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일까요? 물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립서비스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국과 일본이 여기에 투자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이 알래스카의 천연가스, 이제 석유를 캐고 나면 천연가스가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불태워서 날려버리죠. 이게 경제성이 있었다면 이미 가스관을 이렇게 이제 알래스카 그리고 캐나다를 거쳐서 미국으로 뺐을 겁니다. 미국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가스관을 만들고 이것을 뽑아서 여기서 가스 처리, LNG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비싼 값에 한국과 일본에 팔겠다. 이것이 트럼프의 구상이죠.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완전 미국의 껍질도 다 털리는 겁니다. 일단 경제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 미국은 매우 비싼 가격에 LNG를 팝니다. 중동산보다 더 비쌉니다. 결국 여기에 엄청난 인프라도 투자해주고 그 다음에 비싼 값에 미국의 LNG를 사와야 되는 거죠. 이것은 미국에 그냥 돈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이제 러시아로 눈을 돌리겠습니다. 러시아에서 다이렉트로 가스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노르스트림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저렴한 러시아 가스를 한국 제조업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북한도 이런 가스를 공급받게 된다면 북한 역시 재산업화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데 알래스카에 투자해서 LNG를 비싼 값에 사온다. 일단 경제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미국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한국과 일본에 압박을 할 겁니다. 여기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다면화된 다차원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버디안 킴님, 이분은 영국에 계시는데 금융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김정은과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기본적으로 이제 왕조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북한은 내 거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나라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양측에서 왜 두 독재자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잠깐 접어두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의식이죠. 분명히 김정은은 북한은 내 나라야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이후 강대국에 대해서 완충작치로 이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했다. 그런데 이것은 실패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중국의 안전 보장을 받으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이제 러시아의 손을 잡고 러시아 안전 보장 하에 만약 미국과 협상을 해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전략을 바꿨습니다. 여기서 러시아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와 똑같은 외교적 구상을 가진 인물이 박근혜였다. 한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이 박근혜가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서 탄핵당했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박근혜 구상이 글로벌리스트, 글로벌 세력의 이해관계와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범은 보수 세력입니다. 조중동 그리고 국힘당 내에 있는 세력입니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박근혜 집권의 첫 정상회담이 푸틴이었고 마지막도 푸틴이었다. 집권부터 온갖 시비 권력 누수가 있었던 것은 솔직히 좀 비하 표현이라서 빼겠습니다. 이 조선 사람들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권력보다 더한 빽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게 한국 사람들이다. 박근혜와 김정은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할아버지가 만든 나라다. 이런 오너십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독재자로 비판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 상황을 보라. 온갖 외교 전문가들 이들의 탈을 쓴 사냥개와 정의를 팔아먹는 도둑들이 이 판을 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이 한국인들이 주인의식을 상실한 겁니다. 이 일화에서 한국이 처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현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 좌파 세력과 보수 우파 세력이 충돌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이제 국가적인 민족적인 이익, 민족주의적인 이익 이것을 대변하지 않고 그냥 외국에 기대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무엇을 해 주실 거야.
혹은 뭐 친중 세력이 있으면 그들은 야, 뭐 시진핑 중국이 이만큼 발전하고 커지고 있어. 조만간에 중국이 아시아 전체를 장악할 거야. 뭐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한국이나 북한이 주체적인 국가로 이제 거듭나는 것,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은 우파 세력은 야, 위장 우파야, 좌파 세력은 수정주의자, 미국의 뭐 팔아먹은 놈, 이런 식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여기서 껄핏하면 나오는 말, 뭐 북중러, 한미일, 이 이야기가 나오죠. 한미일 동맹이 만들어져도 한국 사람이 미국인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인이 일본인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미국은 한국을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툴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모품으로 보는 거죠.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북중러. 북한은 북한이고 중국은 중국이고 러시아는 러시아입니다. 일본은 일본이고 미국은 미국이죠.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은 따로 봅니다. 아무리 한미일 북중러 떠들어도 세계 모든 사람들, 일본인도 북한, 중국, 러시아 따로 봅니다. 오직 한국인만 다 뭉뚱그려서 보는 거죠. 이것은 사고 자체를 굉장히 단편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고로는 한국은 계속 좌파 우파로부터 껍질을 털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좌파 매국노, 우파 매국노들에 의해서 껍질을 털려서 나중에는 뼈다귀만 남은 그런 나라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죠. 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 그리고 미국의 재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트럼프 대통령이 의롭고 선하고 정의롭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 이런 목표를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착함, 올바름 이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의 실리적인 이익 그리고 쇠락해가는 미국이라는 제국을 어느 정도 재건해서 체면이라도 지키지 않을까 그런 희망에서 미국 재건을 바라는 거죠.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조업입니다. 이 브라이언 블레릭은 트럼프에 매우 이제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트럼프의 여러 가지 시도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하고 있죠. 뭐 트럼프가 딥스테이트와 싸워서 영웅적으로 인류를 구원할 거다. 이런 것은 망상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역시 일정 정도 월가의 금융 자본 이들과 이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딥스 세력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블랙락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이 블랙락이 파나마 운하에서 뭐 중요한 항구 이런 것에 뭐 230억 불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파나마 정부에서도 이것을 승인한 거죠. 그동안 이제 중국 자본을 유치했는데 뭐 미국이 침공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 딜을 승인하는 이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파나마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더 비싼 값을 불렀습니다. 더 많은 이제 돈을 주겠다. 그런데 이 블랙락의 제안에 파나마 정부가 이제 동의를 한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파나마도 이제 미국에 굴복을 한 거죠. 그리고 조선업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주력 함정들은 40년, 5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의 이지스함 여기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환상을 깨게 된 것, 결정적인 사건은 미 이지스함에 대한 미사일이 몇 발 장착될 수 있는가, 그것을 알게 된 이유입니다. 4발 들어갑니다. 4발. 4발이 들어가는데 수직 발사관이 아닙니다. 갑판위에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갑판위에 대한미사일 발사관에 4발이 들어가고 그리고 수직 발사관에는 대공 미사일만 들어갑니다. 96발. 그런데 이것을 소진하면은 항구로 가서 장착을 해야 됩니다. 배 위에서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중국의 최신형 구축함은 바로 보급선에 와서 현장에서 바로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미사일, 각종 크루즈 미사일, 이건 역시 수직 발사관에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해전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중국 측 이 함정에서 예를 들면 이제 대한미사일 한 10발을 쏩니다. 한 발 다음 2-3발을 쏘게 되겠죠. 자, 이런 공격을 몇 번 받으면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지스함의 대공 방어 능력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주례랑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되지가 않는 거죠. 이게 미국 함정의 현 주소입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에 이제 한국이 큰 기여를 할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성공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미국의 조선업 인프라가 너무나 이제 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미국 투자자 레이 달리오는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제조업에서 중국을 앞지르는 날,
이것은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좀 우울한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제조업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은 45%로 커지게 됩니다. 미국, 유럽, 일본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치다. 중국은 로봇공학, 칩 생산, 그리고 AI 응용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자동화, 오토메이션, 반도체, AI에 대한 중국의 막대한 투자와 중앙 집중적인 계획, 그리고 방대한 공급망은 중국의 구조적인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소프트웨어나 R&D 같은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단편화된 산업 정책 그리고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는 것, 이런 것이 미국의 경쟁 능력을 방해하고 있다. 달리오는 미국이 중국과의 제조 격차를 줄이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지 말고, 이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고 전략을 제고하고 공급망과 인력 개발의 취약성을 동시에 해결하고 혁신의 강점을 줘야 된다. 미국은 좀 이 소프트 파워, 여기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제조, 이것을 더 이제 효율화해야 된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같이 원료와 부품 그리고 이제 완제품까지 이 수직 계열화하고 이런 작업을 미국이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건 뭐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은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 부품이나 원료, 이것을 중국에 의존하는 것, 이것은 전략적으로 미국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동맹국으로 이런 것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국과 다른 나라의 이제 어떤 자동차 수출, 이 대수입니다. 대수 차이인데 이렇게 쭉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20년 이후에 이거는 정말 좀 끔찍스러운 이 그래프입니다. 움직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이후입니다. 이때부터 중국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 400만 대에서 오히려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본도 좀 위기죠. 독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중국 제조업의 현실입니다. 이 수출 대수입니다. 자,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뭐 제가 로우정 관련돼서 유로 클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드렸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증권이나 채권 이런 금융 자산을 위탁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유로 클리어에서 62조 달러 규모의 증권을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동안 세계 금융시장은 미국과 서구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유로 클리어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내오겠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금융자산 외환 보유고 3천억 불을 그들이 동결했습니다. 날강도 짓이죠. 중국은 이런 식으로 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유로 클리어에 있는 거 62조 달러 규모의 증권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예탁기관에 맡기겠다. 자, 이 홍콩이 어떤 국제적인 예탁기관을 만들 작업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여기에 많은 이제 브릭스 국가들이 들어가게 된다. 야, 저 유로 클리어에 맡겨놨더니 러시아 외환 보유금 꼴이 날 수 있다. 뭐 미국에 맡기면 더 하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맡기겠다. 그래서 이제 제3세계가 몰려가게 된다. 이것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외환 보유금을 압류한 것, 동결한 것, 이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자, 그 결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CFR에서는 이번에 이제 TSMC가 이 1,000억 불이죠. 뭐 140조 정도 됩니다. 이 정도를 미국에 투자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올렸는데, 물론 미국에는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미국의 어떤 글로벌리스트 아젠다, 여기에는 어떤 방해가 될 수 있다. 대만이나 일본, 한국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위안, 이런 것을 제시하기 전에 무조건 이제 이렇게 기업을 뭐 투자를 유인하는 것,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글로벌리스트 우려를 좀 올렸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에 투자하는 것, 이것은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반길 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이나 한국, 일본에 자 거기에 상응하는 안보 협력을 할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잠깐 더 힐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승인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상원에 인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엘브리지 콜비입니다. 국방 차관이죠. 엘브리지 콜비가 실질적인 브레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엘브리지 콜비는 한국에서 대중국 강경론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엘브리지 콜비나 헥세스 그리고 주변 인물들,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매우 현실주의적인 기반에 서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제조업의 한계, 그리고 미국의 방위 산업의 한계,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일단 미국의 이익을 먼저 챙기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대외 역할이죠.
그런데 엘버트 콜비 같은 인물은 야,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견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데 실제 추진하는 정책 거의 대부분은 미국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외국에 대한 방위 공약, 이것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쏘는 한국에 이제 우파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엘브리치 콜비의 러우전에 대한 입장은 뭐 트럼프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로 오겠습니다. 이 중국의 확장,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런데 대만과 일본을 닥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만과 일본, 특히 일본의 국방 예산을 GDP의 3%로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단순히 국방비를 늘려라 이런 주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방비를 늘려서 뭐 미국의 최신 무기를 사오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일본 경제와 대만 경제를 전시 경제로 만들라는 겁니다. 즉 빠르게 포탄을 생산할 수 있고 뭐 탱크도 만들어라 이런 주문입니다. 이 중국과 대결이 있는데 여기서 대만이 전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바로 그 이야기를 엘브리치 콜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군은 제1도련에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제1도련에 있으면은 중국의 미사일을 얻어맞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 미 해군, 그리고 해병대도 물러가죠. 자, 이들은 제2도련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 이것을 대만이나 일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바 정부는 여기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방위비를 늘린다 이런 문제는 일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미국이 개입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 총리 이전에 기시다가 있었습니다. 기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아젠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부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기시바가 등장한 거죠.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 기시다 정권, 이전 정권이죠. 이들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루머가 있는데 일본이 이제 중국과 본격적인 대결을 선언하고 전시 경제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시 체제 뭐 계엄에 준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했다. 이런 루머가 사실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에 계엄을 요구한 것, 이제 전시 체제로 바꾸는 겁니다. 경제도 그렇고 사회 체제도 그렇죠. 이런 요구는 이미 전부터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국민당이 워낙 강하게 이제 야당 세력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뭐 감히 통과될 수가 없었죠. 이 기시다 정권이 물러난 이유도 이것과 연관된 것이 아닌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냥 자기는 이제 나자빠지는 겁니다. 기시다가 물러나는데 이런 이유가 있지 않는가. 이 바이든 행정부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사표 던지고 나갔다. 이런 루머가 계속 있었습니다. 오른쪽 기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은 이미 방위비를 상당히 이제 증액을 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뭐 62% 이상 이제 증가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상당히 강한 압력을 놓고 있는데, 자, 이 니케이 아시아에도 이제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GDP의 무려 10%를 써야 된다. 자, 엘브리치 콜비가 또다시 요구하는 겁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나 트럼프 행정부, 이 아시아 정책은 달라지지 않았다. 자, 이들이 하고 있는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대만을 두고 이제 중국과 충돌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미군이 아니라 일본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만과 일본에 대해서 전시 경제 그리고 전시 체제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자, 갑자기 왜 계엄이 나왔을까? 이 부분에 대한 비밀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도 좀 이렇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엘브리치 콜비의 이 청문회에서 발언, 이것을 정리하면은 대만은 미국의 실존적인 이익은 아니다. 지켜줄 수도 있고 안 지켜줄 수도 있다. 대만은 GDP의 10%를 국방비 써야 된다. 일본은 3%를 써야 된다. 중국과의 갈등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브리치 콜비는 상반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대만을 지켜줄 수 있고 안 지켜줄 수도 있는데, 자, 대만은 돈을 많이 써야 돼. 일본은 돈도 많이 써야 돼. 중국과 갈등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야. 또 중국에 대해서는 후퇴를 합니다. 이 상반되는 입장, 그것이 여기 압축적으로 들어갑니다. 엘브리치 콜비는 일본과 대만이 전쟁 경제, 전시 경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회 체제도 그렇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 계엄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전시 체제로 들어가라, 이런 요구를 바이든이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항공모함 타격 전단은 가끔씩은 들어올 겁니다. 뭐 훈련했을 때 들어오지만은 기본적으로 제1도련에서 제2도련으로 물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해병대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중국의 이제 미사일 공격을 피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대결, 이것은 누구에게 맡기는가? 대만을 주요 화약고로 남겨두고, 그리고 일본이 미사일 스펀지, 이 뜻은 일본이 중국의 미사일을 두들겨 맞는 미국의 방패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제2도련으로 괌, 사이판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후퇴를 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중국의 팽창하는 해군력에 대해서 이제 제2도련으로 후퇴하는 그런 움직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는 현실론에 서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서태평양에서 사실상 지역 패권국이다. 지역 패권국은 글로벌 패권국과는 다릅니다. 지역 패권은 그 지역에 한해서 리지온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 중국의 군사력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 그것을 이제 미국은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 다시 엘브리지 콜비로 돌아오겠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생각과 트럼프 생각은 거의 같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한쪽에서는 강경한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자, 그런데 실제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은 이것과 조금 거리가 있다는 거죠.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지만은, 그러나 미국이 하는 것은 미국의 내실을 다지는 겁니다. 아시아 안보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이렇게 푸시를 하고 미루는 거죠. 서유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엘브리지 콜비나 트럼프는 미국이 안고 있는 진짜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조업 공동화, 이런 것이 미국의 군사적인 전력을 약화시키고 있고 미국의 실질적인 물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경제를 제조업 중심으로 이렇게 좀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중국처럼 되지는 않죠. 그러나 기본적인 골격은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해군력, 공군력, 육군을 이제 재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군은 일단 이렇게 모여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미군이 해외에 나가 있으면은 엄청난 방위 예산을 갉아먹게 되고, 이것은 미국의 군사력의 축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상대적인 축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군 재건에 나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 지금까지 유럽을 벗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부터 투자를 요구하고 한국으로부터 투자를 요구하고 대만으로부터 지금 TSMC도 그러고 있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중국과의 대결을 이유로 일본, 대만, 한국을 이렇게 벗겨 먹게 될 겁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방향을 이제 좋아하죠. 이것은 미국을 위해서는 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벗겨 먹힌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국이 계속 이렇게 벗겨 먹힐 것인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한국의 이익에 맞게 행동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좀 충돌이 있을 겁니다. 그 충돌이 있다고 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심각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그럴 수단이 미국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가 여기 관세 협박을 하고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받을 어떤 역풍, 그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은 함께 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한국이나 일본은 스스로의 국익을 위해서 다른 방식의 어떤 주체적인 외교를 해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협박은 할 수 있지만 매를 들 수는 없습니다. 그건 상당히 이제 위험한 조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유두리가 많다는 겁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외압, 여기서 벗어난 이제 틈새가 있습니다. 바로 위에 보세요. 위에 보면 러시아가 있죠. 러시아의 값싼 가스, 그리고 에너지, 자원, 이것을 가져오면은 한국 제조업을 강하게 만드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유럽과 러시아가 상당 기간 긴장이 이어진다면 이 자원은 결국 아시아로 흘러 들어오겠죠.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강해졌습니다. 중국의 제조업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기여를 한 것은 동시에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와 그리고 이제 지하 자원입니다. 이것이 유럽으로 흘러가다가 지금 이제 중국, 인도 이런 곳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일본은 여전히 이제 러시아의 에너지나 자원을 계속 사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해를 구했다고 하지만 미국이 여기에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이제 유두리가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한국 국민과 한국 지도자가 주체적인 국가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